인생이란 참 불확실합니다. 열심히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미래를 준비하려 했지만 그 결정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작년 겨울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아내에게 퇴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살던 날들이 끝나고 이제는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랜 근속 기간을 인정해 퇴직금과 함께 상당한 위로금도 지급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노후 자금과 합쳐 꽤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일단 안전하게 관리해야지. 당시만 해도 그저 은행에 예금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한 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야, 요즘 주식시장 많이 좋아졌더라. 나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친구는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식 투자로는 1년에 20%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제 노후 자금이 은행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성공 사례들, 투자 전략들, 유망 종목 추천.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노후 자금 일부로 주식 투자를 해볼까 해. 아내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잖아. 도박하자는 거야? 도박이 아니라 투자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로 주식 투자를 한대. 그냥 은행에 두면 이자가 너무 적어.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난 반대야. 위험한 짓 하지 마. 그날 첫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증권사를 찾아가 계좌를 개설했고 노후 자금의 30%를 주식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단 10%만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상승세였고 제가 산 주식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 성공에 자신감이 생겨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절반까지 주식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제가 보여준 수익률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잘 되면 좋겠네.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해.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갑작스러운 시장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제 계좌 잔고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싸게 사서 오르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후 자금의 70%가 주식에 묶여 있었고 평가 금액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화장실에 갈 때도 주식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보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뉴스 보는 거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주식 앱을 발견했고 거기에 표시된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얼마나 투자한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노후 자금의 70%를 주식에 투자했고 현재 3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당장 다 팔아. 지금 팔면 손해를 확정하는 거야.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야.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습니다. 아내는 당장 모든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고 했고, 저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 도박 중독자야.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도박이 아니라니까.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해. 지금 팔면 손해만 보고 끝나. 매일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 흘러갔고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면증이 생겼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아내도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이 회사는 곧 대박 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추가로 투자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노후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짐을 싸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내 인생 말년에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일 당장 모든 주식 팔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이지?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 더 이상 주식 안 할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예상대로 큰 손실이 확정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에게 매도 확인서를 보여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밥을 먹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됐어? 거의 절반. 하지만 남은 돈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좀 더 검소하게 살면 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관계야. 당신이 주식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 밤마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당신을 잃는 것 같았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은 돈의 대부분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공유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주식으로 인한 손실 이야기가 나올 때면 여전히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심하게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주식을 팔고 난 후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밤마다 주가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지 않았고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 개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회복됐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주식 투자에 빠진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을 주식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퇴자가 되니 그 상실감을 주식 투자의 짜릿함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것을 저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목표야.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아봐. 그 말을 듣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위한 재무교육 프로그램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 전체를 걸거나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처럼 가족관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요. 강의를 들은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큰 투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항상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내 실패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야.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 기뻐.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여행 계획도 줄이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감은 더 커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끔 옛 동창들 모임에 가면 여전히 주식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박을 터뜨렸다며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보며 한탄합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 가족관계, 의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진정한 노후 자산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재무교육 봉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여보, 사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더라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그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거든.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은 것은 분명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은 어떤 돈보다도 값집니다. 인생의 말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은 주식 앱 대신 가족 사진첩을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아내와 함께한 30년의 추억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손주들의 웃음. 이런 것들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주식으로 매일 싸우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잠시 만약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들이 놀러 온대. 같이 준비할까?
아내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식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재무교육 봉사를 하면서 만난 한 은퇴자가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은 소규모 노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재무 관련 자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직접 경험하고 교훈을 얻은 분이 우리 노인들에게 조언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적극 권유했습니다. 한번 해봐. 당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동체를 방문해 재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정의 활동비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제 실패담이 다른 은퇴자들의 재정적 실수를 막아주고 있다는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0대 초반의 한 노신사였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추천한 투자 상품에 노후 자금을 모두 넣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뜻으로 말해주는 건데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노신사는 결국 자녀들의 제안 대신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저를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어요. 요즘 그 투자 상품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자신감도 회복되었고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경제적인 결정을 주로 담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재정 문제를 함께 상의합니다. 통장 관리도 공동으로 하고 투자 결정도 같이 내립니다. 예전엔 당신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했는데 이제 보니 함께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네.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크지. 둘이 의견을 나누면 더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어. 최근에는 소액이지만 다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노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의 아주 일부만 사용합니다. 그것도 아내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요. 주로 안정적인 배당주나 ETF에 투자하고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통해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을 단지 자산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접근합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의 손실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생은 돈보다 소중해. 그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얼마 전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최근 큰 손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망했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투자의 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자만심은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제 실패가 친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어.
하지만 그때 아내가 날 바로 잡아줬지. 친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나 봐.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아내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더 큰 실패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고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타깝네. 그래도 당신은 제때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그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나도 결국 그렇게 됐을 거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항상 서로를 지켜줘야 해. 요즘 저희 부부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아내는 도자기 수업을 시작했고 저는 동네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금요일마다는 함께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관심사와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모여 저희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큰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던데 다시 투자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없어. 너희 어머니와 함께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단다. 큰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좋은 기회인데 제가 몇 가지 괜찮은 종목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예전에 주식으로 큰 손실 보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손을 들어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실패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어. 하지만 이제는 주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에 투자하고 싶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이요? 며느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 시간이지. 너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식 수익률보다 값진 거야. 그 말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면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어떤 주식 차트가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주식 이야기 꺼냈을 때 어땠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 당신이 다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까봐. 걱정 마. 이제 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해. 그리고 우리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아내는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 완전히 금지하자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당신이 변했으니까. 예전처럼 욕심부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아내의 그 믿음이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노후 자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 안전한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앱은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는 규칙도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투자 일지를 작성하며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합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이제는 제가 재무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 달 전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듣던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때 손실 보지 않고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했다면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균형 잡힌 삶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행복은 돈만으로 살 수 없다는 깨달음. 이런 교훈들이 어떤 투자 수익보다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련의 시간들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했다가 매일 아내와 싸우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 더 단단한 부부관계와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얼마 전 아내 생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금이나 주식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30년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였음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아내는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번 어떤 돈보다 이게 더 값져.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에 빠졌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 손주들의 제잘거림,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제 노후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의 등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쉽지 않은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값비싼 수업료가 결국은 가장 현명한 투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식 앱이 아닌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를 놓지 않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그녀에게, 그리고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그 시간들에게,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주식 수익률보다 더 값진 것임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주식했다가 아내와 매일 싸웠던 그 시간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